그날은 잿빛 하늘이 드리운 봄날 오후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가고 빗방울이 채 마르지 않은 납골당 앞. 흰 머리칼을 휘날리며 천천히 걸어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도경, 굴지의 출판재단 이사장이자 한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손에는 책도 서류도 아닌 단 한 다발의 국화꽃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도경은 오랜만에 아니 무려 4년 만에 아들 한지우의 납골당을 찾은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꽃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우야, 못난 아비가 이제야 왔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늦었다. 널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늦었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맑고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 도경. 그 앞에 서 있던 건 10살 남짓된 소년이었습니다. 해진 교복, 낡은 운동화.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한라온. 아니, 아직은 서류상 다른 성을 쓰고 있었지만 분명 그의 아들 지우의 핏줄 손자였습니다. 도경은 순간 숨이 멎는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년의 이마, 코, 입술. 모두 젊은 날 지우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너 누구냐? 도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라온은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라온이에요. 지우 아빠 아들이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칼처럼 도경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납골당 문이 열리며 또 다른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라온의 곁으로 다가와 아이를 감싸 안은 건 서점 주인 이서현. 바로 지우가 생전에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도경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오셨습니까? 날카로운 목소리, 4년간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도경은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꺼진 줄 알았던 기기 속에 단 하나의 음성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신공항 화물동 현장, 안전 설계가 바뀌었습니다. 서류로는 통과했지만 마음이 불안해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다온이와 서연을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경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우야. 그는 흐느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납골당 앞 적막한 공기가 흐르던 순간 라온의 말 한마디는 마치 천둥처럼 도경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여기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소녀는 작게 떨면서도 꿋꿋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아빠가 보고 싶어서 자주 와요. 근데 오늘은 할아버지도 오셨네요. 그 말에 도경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 라온이에요. 한라온. 소녀는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이름 석자가 도경의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들 지우와 똑같은 눈빛.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납골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차림, 야윈 얼굴. 그리고 아이를 감싸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오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히려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라온은 엄마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도경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두 사람. 한때 아들이 지켜주고 싶다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체면, 가문의 이름,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라온이 조심스레 엄마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분이 진짜 할아버지 맞지? 서연은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라온아, 그냥 아빠를 아시던 분이야. 아이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도경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아빠가 예전에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계시다고. 맞잖아요. 그 말에 도경은 무너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치밀어 올라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서현은 라온을 꼭 끌어안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부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동안 도경은 한 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가족. 이제 와서 손을 내민다는 게 무슨 소용일까요? 그날 밤 도경은 집에 돌아와 아들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책상, 서류, 그리고 낡은 휴대전화 하나. 꺼진 줄 알았던 그 전화기 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라온이와 서현을 부탁드립니다. 전 늘 불안했습니다. 안전 설계가 바뀌었거든요. 다만 제 걱정은 제 가족입니다. 제 아버지 이제라도 지켜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경은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늦었구나. 서현은 라온을 꼭 끌어안고 도경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오셨습니까? 그 말은 가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라온은 엄마 품속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분이 정말 할아버지 맞지? 도경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까지 차오르는 말이 있었지만 혀끝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차올라 흐려진 세상 속에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서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라온아, 그냥 아빠를 아시던 분일 뿐이야. 그러나 라온은 다시 고개를 갸웃하며 도경을 향해 물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예전에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있다고. 엄마는 왜 자꾸 아니라고 해요? 할아버지 맞잖아요. 순수한 질문. 그 한마디가 도경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체면, 돈, 명예. 그 모든 게 지금 10살 소년의 눈빛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경은 혼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잔을 기울여도 목은 타들어가고 눈을 감아도 지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라온이와 서현을 부탁드립니다. 그 음성 메모가 떠오를 때마다 그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경은 과거로 끌려가듯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던 장례식장. 많은 조문객들, 하지만 정작 가족의 눈물은 외면당하던 자리. 그는 당시에도 사업 이야기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그 순간 어린 라온은 엄마 손을 꼭 붙잡고 구석에서 웅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장례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절망 속에서 울부짖을 때 그는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정신 차려라.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아들을 얼마나 베어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회상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지우가 처음 이서연을 소개하려 했던 날. 아버지, 서연이는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지만 도경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체면을 생각해라. 그 말에 지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모습이 도경의 기억 속에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 명품 가방, 차갑게 빛나는 눈. 지우의 법적 아내 차윤아였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셨군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겉으로는 공손한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곧 서현과 라온을 쏘아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라온은 긴장된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분은 누구야? 서현은 아이를 안으며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유나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냥 남이잖아. 법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 라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남이라니요? 전 아빠 아들인데요. 왜 자꾸 남이라고 해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고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유나는 단호했습니다. 호적에도 없는 아이를 손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순간 도경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의 무덤 앞에서 손자가 남이라 불리며 상처받고 있는 장면. 이보다 더 큰 죄책감이 있을까요? 서현은 이를 악물고 도경을 향해 외쳤습니다. 보셨습니까? 당신이 외면한 결과가 이겁니다. 지우가 생전에 얼마나 당신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 첫 말을 할 때도 첫걸음을 뗄 때도 지우는 늘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을 잇는 순간 서현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유나는 비웃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사람들 때문에 재단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체면을 위해서라도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도경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체면 때문에 나는 아들을 잃었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날 밤 도경은 책상 앞에 앉아 다시 아들의 유품을 뒤졌습니다. 책들, 서류들, 오래된 다이어리, 그리고 클라우드 계정에 남아있는 기록들. 거기에는 분명히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메일함에는 전자서명 유언장 PADES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그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한도경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고 고요 속에서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계정에 남겨진 마지막 기록. 그곳에서 전자서명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찾은 것입니다. 지우야, 너 정말.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마우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아들의 손글씨를 스캔한 듯한 전자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분명히 아들의 전자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도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문서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제 모든 개인 지분은 서현과 아들 라온에게 남깁니다. 수익의 일부는 안전재단을 설립하여 다시는 저와 같은 희생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유언장의 끝부분에서 아들은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이 문서를 보게 되신다면 부탁드립니다. 서현과 라온을 지켜주세요.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했네요. 제 아들이라도 꼭 안아주세요. 지우야, 지우야. 도경은 모니터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한평생 성공만 바라보며 달려왔던 자신. 돈이면 명예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소중한 아들의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냐,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우가 대학 합격 통지를 받고 전화를 걸었을 때,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그러나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아버지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지우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서연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러나 도경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된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 체면을 생각해라. 그리고 지우가 마지막까지 남겼던 간절한 부탁. 아버지, 제발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마저도 그는 외면했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늦었다. 그는 흐느끼며 울부짖었습니다. 방 안은 눈물과 후회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어깨는 떨렸고 흰 머리칼은 흐트러졌습니다. 시간은 새벽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도경은 무거운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책상 위 다이어리를 펼쳐들었습니다. 지우가 생전에 썼던 일기. 그곳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라온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 순간을 아버지께도 보여드리고 싶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때 외면했을까? 그는 책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우가 남긴 음성 메모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불안합니다. 안전 설계가 바뀌었는데도 공사가 계속됩니다. 만약 제가 무슨 일이라도 당한다면 아버지 라온이와 서연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마치 곁에서 직접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경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지우야, 이제라도 내 뜻을 따르겠다. 내가 사랑했던 가족, 내가 남긴 아이 내가 지키겠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평생을 쫓아온 돈, 체면, 명예. 이제는 모두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도경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하늘 사이로 동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갑게 스쳤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지우의 뜻을 세상에 알리자. 그리고 그 순간 한 줄기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도경은 아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비극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2021년 봄 새로 지어지던 신공항 화물터미널. 거대한 철골 구조물은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 있었지만 그 속에는 누군가의 욕심과 서두름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한지우, 도경의 아들은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설계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는 거듭 보고서를 올리고 동료들에게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윗선에서 이미 결정났어. 공기를 줄여야 돈이 되잖아. 괜히 나서지 마. 지우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사고가 나면 수많은 사람이 다칠 텐데.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밤늦게까지 현장에 남아있던 지우. 갑자기 철골이 흔들리더니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먼지가 하늘을 덮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끝까지 동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빨리 나가. 이쪽은 위험해. 하지만 그는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무너지는 철골 아래 그는 그대로 깔려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신공항 화물동 붕괴 현장 책임자 한지우 씨 순직.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언론도 몰려왔고 회사 관계자들도 줄지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조차 얻지 못한 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서현과 라온이었습니다. 라온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돌아와요? 왜 다들 아빠 얘기를 슬프게 해요? 서현은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라온아, 아빠는 하늘나라로 갔단다.
하지만 우리 곁에서 늘 지켜보고 계실 거야. 장례 절차는 차윤아가 주도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내였던 그녀가 모든 걸 통제했습니다. 유나의 얼굴에는 눈물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 장례는 우리 집안이 책임집니다. 남들은 그냥 조용히 애도만 하고 가세요. 그 말은 분명 서연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무 힘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아이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라온은 아빠 사진 앞에서 작은 손을 모았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오늘도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아빠, 빨리 돌아와 주세요. 그 순수한 기도가 사람들의 속삭임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저 아이 호적에도 없다던데? 저 여인은 법적 아내가 아니잖아. 잔인한 말들이 아이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서연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도경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왜 그때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는 아들이 남긴 음성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라온이와 서연을 부탁드립니다. 지우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고를, 죽음을, 그리고 남겨질 가족의 운명을. 하지만 아버지는 외면했습니다. 그 무책임이 이제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유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모두 제 몫입니다. 법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라온이 그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건데 왜 저 아줌마가 다 가져가요? 그 순수한 질문에 서연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라온아, 우리 아빠는 내 아빠는 늘 너를 사랑했어. 돈보다 집보다 무엇보다 너를 제일 아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집도 생활비도 모든 게 벽처럼 가로막혔습니다. 서연은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손이 불어 터져도 허리가 굽어도 라온만큼은 지켜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라온은 학교가 끝나면 종종 아빠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빠,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자꾸 아빠 얘기를 물어봐요. 왜 우리 아빠는 다르냐고 해요. 소년의 눈동자는 늘 슬픔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엔 꺾이지 않는 힘도 있었습니다. 아빠, 저 잘할게요. 엄마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그때 도경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클라우드 계정에 남겨진 기록. 거기엔 설계 변경을 반대하던 메일들, 보고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자유언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지분은 서현과 라온에게 남긴다. 그리고 그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안전재단에 기부하라. 마지막 줄은 더욱 도경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제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도경은 창백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체면, 명예, 집안의 자존심. 그가 지켜온 것들은 하나같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건가? 지우야, 이제라도 아버지가 내 뜻을 따르겠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겠다고. 라온과 서연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한도경은 아들의 유언장을 발견한 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늘 지우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아버지, 제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매일같이 납골당을 찾아갔다. 하지만 무덤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서현의 차가운 눈빛과 라온의 순수한 질문이 떠올라 가슴을 짓눌렀다. 엄마, 저분이 진짜 할아버지 맞죠?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렸다. 며칠 후 그룹 창립 기념식이 열렸다. 수많은 기자들과 임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도경은 단상에 올랐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은 가족이 있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가족? 무슨 말이지? 도경은 손을 뻗어 서현과 라온을 단상 위로 불렀다. 이 아이는 제 아들 지우의 아들, 제 손자 라온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우가 사랑했던 여인 서현 씨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순간 장내는 술렁거렸다. 임직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저 아이 호적에 없다던데? 법적으로는 아내가 따로 있잖아. 그리고 그때 차윤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왔다. 완벽한 정장 차림의 차가운 표정. 손에는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있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이 사람들은 남입니다. 법적으로 제 남편은 지우였고 저는 정식 아내입니다. 저 아이는 인정받지 못한 아이입니다. 회사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게 두실 겁니까? 말은 칼날처럼 날아와 서현과 라온을 찔렀다. 라온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저 나쁜 아이예요? 왜 저 아줌마는 자꾸 저를 남이라고 해요? 그 말에 서현의 눈물이 왈칵 터졌다. 아니야, 라온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빠도 엄마도 할아버지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도경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만큼은 체면도 명예도 모두 잊고 아이의 작은 어깨만이 눈에 들어왔다. 행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사진을 찍었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누군가는 서연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또 누군가는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라온은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켰다. 아빠, 저희가 잘못한 게 뭐예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 물음에 도경은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지우야, 내 아들이 이렇게 상처받고 있다. 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그날 밤 서연은 아이를 꼭 안고 말했다. 라온아, 울지 마.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아이는 계속 중얼거렸다. 엄마, 나 진짜 손자 맞는 거야? 그 말에 서연은 결국 소리내 울어버렸다. 맞아. 내가 바로 아빠의 아들, 할아버지의 손자야. 누가 뭐래도 우리 가족이야.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라온의 학교 생활은 지옥이 되었다. 처음엔 친구들이 수군거리며 말만 했다. 제 사생아래. 아빠가 바람나서 낳은 거래. 라온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했지만 그 단어가 자신을 괴롭히는 말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점점 따돌림은 심해졌다. 체육 시간에는 너는 우리 팀에 못 껴. 급식 시간에는 너랑 같이 먹으면 안 돼. 어느 날 책상 위에는 이런 낙서가 적혀 있었다. 사생아는 학교 오지 마. 그 글씨를 본 순간 라온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 주의를 줬지만 아이들의 괴롭힘은 더 교묘해졌다. 뒤에서 돌멩이를 던지고 소곤대며 욕을 했다. 라온은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사생아가 뭐예요? 나 나쁜 아이라는 뜻이에요? 서현은 눈물이 터졌지만 꾹 참으며 말했다. 아니야, 라온아. 가족은 서류로 만드는 게 아니야. 마음을 주고 서로 지켜주면 그게 진짜 가족이야. 하지만 10살 아이의 가슴엔 이미 상처가 깊게 새겨지고 있었다. 도경은 이런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라온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합니다. 전학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연은 막막했다. 돈도 없고 당장 이사할 형편도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의 눈물이 매일 밤 베개를 적셨다. 엄마, 나 다른 학교 가면 안 돼? 거기선 나한테 사생활하고 안 하겠지? 그 말에 서연은 가슴이 찢어졌다. 도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가 나서야겠다. 이제라도 손자와 며느리를 지켜야 한다. 그는 라온을 만나 조용히 말했다. 라온아, 새 학교로 전학 보내줄게. 거기선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근데 엄마가 싫어할 텐데. 도경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엄마도 설득해 볼게. 너는 걱정하지 마. 그날 밤 도경은 서연을 찾아갔다. 서연 씨,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라온이를 전학 보내야 합니다. 그 아이가 더 상처받기 전에. 그러나 서연은 단호했다. 이제 와서 할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라온이가 아플 때도 힘들어할 때도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제 와서 책임진다니 너무 늦었어요. 그 말에 도경은 고개를 숙였다. 맞아요. 내가 늦었어. 하지만 제발 아이만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눈물이 고인 얼굴로 대답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도와준다는 티는 내지 마세요. 라온은 자존심 강한 아이예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면 더 무너질 거예요. 그날 이후 도경은 뒤에서 몰래 도왔다. 서연이 일하는 식당 사장을 찾아가 말했다. 저 사람 월급 좀 올려주세요. 차액은 제가 내겠습니다. 절대 모르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라온의 전학 비용, 새집 계약까지 모두 처리했다. 그러나 정작 서연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버티는 줄만 알았다. 며칠 뒤 서연은 지우의 친구 문태섭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서연 씨, 꼭 만나야 할 게 있어요. 지우가 남긴 중요한 겁니다. 그날 밤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지우가 죽기 전 저한테 맡긴 겁니다. 봉투 안에는 공증된 유언장이 있었다. 거기엔 분명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재산은 서현과 라온에게. 그리고 반드시 안전재단을 세워 사람들을 지켜달라. 마지막 줄은 더욱 서현의 가슴을 울렸다. 혹시라도 사고라면 진실을 밝혀달라. 서현은 눈물이 쏟아졌다. 지우야,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려 했구나. 문태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죽기 전날 밤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너무 피곤해서 운전하기 싫은데 아내가 억지로 운전하라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서현은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도경은 굳게 다짐했다. 그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들의 뜻을 이제라도 세상에 알려야 한다. 한도경은 아들이 남긴 유언장을 품에 안은 채 며칠 밤낮을 뒤척였다. 내 재산은 서현과 라온에게 그리고 안전재단을 세워달라. 그 한 줄이 그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지우야, 너는 끝까지 우리 가족을 생각했구나. 아버지는 이제라도 내 뜻을 따르겠다.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숨길 것도 도망칠 것도 없었다. 이제는 세상의 진실을 알릴 때였다. 며칠 뒤 그룹의 대강당에서 대규모 포럼이 열렸다. 기자들과 임직원들로 가득 찬 자리.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단상에 오른 한도경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벅차올라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오늘 저는 제 아들의 뜻을 세상에 밝히려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보십시오. 그는 라온의 손을 잡아 단상 위로 올렸다. 이 아이는 제 아들 지우의 아들, 제 손자입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서연 씨는 지우가 끝까지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이제 저는 이 두 사람을 제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순간 장내는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손자라고? 저 아이가? 법적으로 아내는 따로 있잖아.
그 웅성거림 속에서 라온은 작은 어깨를 움츠렸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차윤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완벽한 차림새로 단상 위로 걸어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우의 아내입니다. 저와 제 가족만이 정식 가족입니다. 이 여자와 아이는 우리 집안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다. 사람들의 눈길이 순식간에 서현과 라온에게 꽂혔다. 라온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다. 엄마, 저희 진짜 가족 아니에요? 나 나쁜 아이예요? 그 한마디에 서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라온아. 절대 아니야. 너는 아빠의 아들, 우리 모두의 가족이야. 하지만 유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럼 서류를 내보세요.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남이죠. 그 순간 도경이 주먹을 꽉 쥐었다. 유나, 그만해라. 가족은 서류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지켜내는 게 가족이다.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기자들은 사진을 찍어댔고 사람들은 서로 속삭였다. 라온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만해요. 왜 저희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저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을 뿐인데. 그 울음은 강당을 울렸고 많은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이후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신문에는 이런 제목이 실렸다. 대기업 회장 숨겨진 손자 공개 선언. 정식 아내와 충돌 후 폭풍 예상.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라온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시달렸다. 제가 그 아이래. 할아버지가 돈 많으니까 좋아하겠지? 잔인한 말들이 어린 가슴을 찔렀다. 라온은 결국 집에 돌아와 울었다.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친구들이 다 이상하게 봐. 나는 그냥 잘못 태어난 거야? 서현은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니야, 라온아. 너는 잘못 태어난 게 아니야. 세상에 꼭 필요한 아이야. 아빠도 엄마도 할아버지도 널 사랑해. 하지만 아이는 쉽게 믿지 못했다. 이미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도경은 이런 모습을 보며 괴로웠다. 지우야,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한다. 아버지가 더 늦기 전에 뭔가 해야겠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숨겨진 진실을 꺼내야 한다. 그는 지우의 대학 동기 문태섭을 찾아갔다. 태섭아, 지우가 남긴 게 있다지. 문태섭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봉투를 내밀었다. 형님, 이겁니다. 지우가 제게 맡겼던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유언장이 있었다. 거기엔 지우의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무슨 일이라도 당한다면 이 모든 재산은 서현과 라온에게, 그리고 반드시 안전재단을 세워달라.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발 이 아이만은 꼭 지켜주세요. 도경은 그 글을 읽고 눈물이 쏟아졌다. 지우야, 아버지는 널 끝내 외면했는데 넌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했구나. 그는 무릎을 꿇고 땅을 쳤다. 이제라도 아버지가 내 뜻을 지키겠다. 반드시 라온을 지키겠다. 그러나 차윤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들을 불러 모아 저 여인과 아이는 남편을 유혹해 집안을 망친 사람들이라며 모욕을 퍼부었다. 저 아이는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오직 제가 지우의 아내입니다. 그 말은 곧바로 기사로 실렸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라온은 학교에서 더 큰 따돌림을 받았다. 제 엄마가 남의 남편 빼앗았다던데? 쟤는 아빠도 없잖아. 아이의 작은 어깨는 더 움츠러들었고 서현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다. 도경은 분노했다. 이제는 더 두고 볼 수 없다. 내가 직접 나서겠다.
그는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라온은 내 손자다. 누가 뭐래도 우리 가족이다. 그리고 아들의 뜻대로 안전재단을 반드시 세우겠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동시에 감동을 받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다. 마침내 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차윤아는 끝까지 저 아이는 우리 집안이 아니다라며 회사를 장악하려 들었고 서현과 라온은 매일같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도경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제야 아들을 잃은 죄를 깨달았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 라온을 지키고 서연을 지키고 아들의 뜻을 이루겠다. 그의 결심은 단단했다. 라온은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도 친구들이 날 놀렸지만 할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아줬다. 이제 난 혼자가 아니다. 그 글을 읽은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지우야, 내가 바라던 가족의 모습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 그리고 그날 밤 도경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지우야, 이제 시작이다. 내가 남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 그리고 내 아들을 내 손자로 지키겠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어느 날 저녁 한도경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지우의 대학 동기 문태섭이 전해준 그것은 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남긴 흔적이었다. 봉투 안에는 손때 묻은 수첩과 녹음이 저장된 작은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다. 그 순간 도경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지우야, 내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 그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재생했다. 아버지, 오늘도 회의에서 싸웠습니다. 안전 규정을 어기면 사고 난다고 계속 말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먼저라네요. 속이 무너집니다.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라온이와 서현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아이만은 버리지 말아주세요. 목소리가 끝나자 방 안은 고요해졌다. 그러나 도경의 가슴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다. 지우야,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탁했는데 아버지는 왜 그토록 어리석었을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돈과 권력이 지금 이 순간엔 한 줌 재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도경은 지우와 함께 일했던 현장 소장을 만났다. 허리가 굽은 중년 남자는 도경을 보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회장님, 그날 일을 이제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지우 씨는 끝까지 막으려 했습니다. 이대로는 무너진다, 큰일 난다고 외쳤지만 윗사람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무시했습니다. 도경은 이를 악물었다. 그럼 내 아들은 억울하게 간 게 아니냐? 예, 억울했습니다. 누구보다 현장을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소장은 망설이다가 작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지우 씨가 저한테도 자료를 맡겼습니다.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꼭 전해달라고요. 봉투 안에는 설계 변경 전후 도면 그리고 지우의 자필 메모가 들어 있었다. 거기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설계는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언젠가 반드시 사고가 난다. 나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 도경의 눈에 불이 켜졌다. 지우야, 너는 마지막까지 진실을 기록했구나. 그는 주먹을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이제 아버지가 내 싸움을 이어가겠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한편 차윤아는 점점 불안에 휩싸였다. 처음엔 자신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믿었다. 법적으로 아내는 나야. 재산도 지위도 모두 내 것이야. 하지만 도경이 공개적으로 서현과 라온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뒤 세상의 시선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신문 칼럼에는 이렇게 실렸다. 진짜 가족은 서류가 아니라 마음.
돈보다 중요한 건 피와 사랑. 유나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아무도 증거를 못 찾을 거야. 내가 숨긴 문서는 절대 나오지 않아. 그러나 그녀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밤마다 지우의 목소리가 귀에 맴도는 듯 했다. 왜 그렇게 서두르라고 했어? 왜 나를 몰아붙였어?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술잔만 비웠다. 한편 라오는 학교에서 점점 더 힘든 나날을 보냈다. 아이들은 수군거렸다. 쟤네 집이 돈 때문에 싸운대. 저 애는 불쌍하다.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 편이래. 라오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밤마다 이불을 덮고 울었다. 아빠, 왜 저희를 두고 가셨어요? 서현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라오나, 절대 무너지지 마. 엄마가 그리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지켜줄 거야. 도경은 그런 손자에게 미안해 미칠 지경이었다. 이 아이가 왜 이런 눈물을 흘려야 하나?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그렇다. 그는 더욱 굳게 마음먹었다. 모든 문서를 찾아내고 세상 앞에 진실을 밝히자. 그래야 지우도 라온도 억울하지 않다. 도경은 문태섭과 함께 자료를 정리하며 준비를 시작했다. 녹취, 이메일, 수첩, 도면. 모든 조각들을 맞추자 하나의 그림이 보였다. 그 그림 속에는 분명한 진실이 있었다. 누군가 돈을 위해 안전을 희생시켰다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 차윤아가 연루돼 있다는 의심. 며칠 후 도경은 또 다른 충격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회사 직원이 몰래 건넨 USB였다. 회장님,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건 꼭 보셔야 합니다. 파일을 열자 차윤아가 하청업체 사람들과 은밀히 주고받은 대화가 녹음돼 있었다. 서류는 내가 처리할 테니 돈은 약속대로 준비하세요. 지우가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경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유나, 내가 결국 이런 짓까지. 그날 밤 도경은 무덤 앞에 섰다. 바람은 차가웠고 눈물은 뜨거웠다. 지우야, 아버지가 내 억울함을 끝까지 밝히겠다. 너를 무너뜨린 자들을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묘비에 묻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지우가 남긴 음성, 수첩, 도면, 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차윤아가 감춘 거래 내역과 녹음. 도경은 큰 결심을 했다. 이제는 공개하자. 모두 앞에서 진실을 꺼내자. 대강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임직원, 기자, 그리고 관계자들까지. 도경은 단상 위에 서서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오늘 저는 제 아들이 남긴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그는 라온의 손을 꼭 잡고 서현의 어깨를 감싸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우는 죽기 전까지 싸웠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다,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나 그 목소리는 묵살당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수첩과 녹음을 올렸다. 사람들이 숨죽여 바라봤다. 여기 제 아들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엔 누군가가 돈을 받고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녹음이 흘러나오자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다. 서류는 내가 처리할 테니 돈은 약속대로. 차윤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사람들은 술렁였고 카메라 플래시는 번쩍였다. 차윤아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님, 이건 조작이에요. 누군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라오는 할아버지 손을 꼭 쥐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이제 아빠가 웃을 수 있을까요? 도경은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다. 그래, 라오나. 내 아빠가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다. 너를 지켜내겠다고, 내 엄마를 지켜내겠다고, 이제야 아버지가 약속을 지켰다고 말할 거다. 서현은 무대 한편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지우야, 당신이 원하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났어. 당신의 아버지가 이제라도 우리 편이 되었어. 늦었지만 이제 우린 다시 가족이야. 그날 이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다. 라온은 더 이상 남이 아니었다. 도경의 손자, 지우의 아들, 그리고 진실을 지켜낸 작은 영웅이었다. 그날 아침 한도경은 서류 가방 대신 작은 손수건 하나만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그의 손은 오래된 나무 뿌리처럼 굵고 거칠었지만 오늘만큼은 이상하게도 떨리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옆에 선 서연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라온의 눈은 불안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지만 그는 의외로 침착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날을 기다려온 듯 했다. 구청 건물 앞 바람이 불어 현관 깃발이 살짝 흔들렸다. 도경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라온아, 내 할아버지. 이제 내 이름에 새로운 빛을 더해주마. 내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이름, 내가 내 손자라는 증표다. 라온은 숨을 들이켰다. 정말 저도 이제 가족이에요? 그래. 이제 넌 한라온이다. 그 말이 끝나자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래된 외로움이 녹아내리며 흘러나온 눈물이었다. 서현은 눈가를 훔치며 아이를 감싸 안았다. 서류 절차는 길지 않았다. 짧은 도장 몇 번, 서명 몇 줄. 그러나 그 작은 동작들이 모여 한 아이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다. 그 빛은 따뜻했고 오랜 세월 닫혀있던 문이 열리듯 마음을 풀어주었다. 그날 밤 라온은 일기장을 펼쳤다. 연필심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오늘 내 이름이 바뀌었다. 사람들은 이름이 그냥 부르는 소리라고 하지만 나한텐 아니었다. 예전엔 남이라서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 한라온. 세 글자가 내 인생을 바꿨다. 서현은 몰래 아이의 글을 읽고 눈시울을 훔쳤다. 지우야, 듣고 있지? 내 아들이 이제 당당히 서 있다. 내가 그렇게 원하던 세상이다. 며칠 뒤 라온은 새로운 학교에 갔다. 교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공 튀는 소리, 급식실에서 풍기는 된장국 냄새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다. 난 이제 한라온이야.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교실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라온입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의 눈이 모두 그를 향했다. 라온의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다. 그런데 옆자리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안녕, 나는 민기야. 점심 같이 먹자. 짧은 말 한마디가 굳어있던 마음을 풀어냈다. 점심시간 라온은 처음으로 친구들과 웃으며 밥을 먹었다. 우유를 나눠주고 반찬을 서로 바꿔 먹으며 웃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는 소리쳤다. 엄마, 오늘 친구 5명이나 사귀었어. 선생님이 내 그림 보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 서현은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문가에 서 있던 도경의 눈시울도 젖었다. 그는 하늘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우야, 내 아들이 웃는다. 아버지가 약속 지켰다. 며칠 뒤 도경은 새벽장에 갔다.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는 상인에게 물었다. 고등어는 어떻게 조려야 하나? 상인은 웃으며 친절히 알려주었다. 아이들이 좋아하게 하려면 간장 조금, 생강 조금, 불은 새지 않게 하세요. 메모지를 꺼내 꼼꼼히 적었다. 고등어, 무, 간장, 생강, 파, 불 약하게, 오래. 그날 저녁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라온은 젓가락을 들고 놀란 눈으로 물었다. 할아버지가 하셨어요? 응. 정말 맛있다.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도경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웃음 섞인 대화. 그 소리들은 과거엔 듣지 못했던 음악이었다. 밤 숙제를 마친 라온이 창밖을 보며 물었다. 엄마 아빠는 지금 어디 계실까? 서현은 아이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는 내 곁에 있어. 내가 웃을 때 웃고 내가 힘들 때 어깨를 내주는 분이지. 그럼 오늘도 아빠가 박수 쳤을까? 그럼. 아주 크게. 아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아이는 아빠의 사진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다. 입술은 살짝 올라가 있었다. 다음 날 도경은 재단 건물 한쪽 벽에 커다란 게시판을 달았다. 이름은 멈출 수 있는 용기. 현장 노동자가 위험할 때 멈춥시다. 라고 말하면 그 이름이 칭찬받는 곳이었다. 이제 누구도 목숨을 담보로 일하게 하지 않겠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노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눈가에 빛이 어려 있었다. 도경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이었음을. 라온이 새 이름을 얻고 학교에 적응해 가는 동안 세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변해갔다. 처음엔 서로가 낯설고 조심스러웠다. 도경은 손자를 앞에 두고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서현도 그를 곁눈질로 지켜보며 여전히 경계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대화 하나, 짧은 웃음 하나가 벽을 허물었다. 저녁 식탁 위에 3개의 밥그릇이 놓이는 순간마다 도경은 뭉클했다. 과거 그는 늘 커다란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반찬은 많았지만 웃음은 없었다. 이제는 달랐다. 라온이 젓가락을 떨어뜨리면 서연이 다정히 주워주고 도경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숟가락을 더 얹어주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것이었구나. 그는 늦게 깨달았다. 어느 날 밤 라온이 잠든 후 서연은 도경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왜 이제야 우리를 찾으신 건가요? 그 목소리엔 원망이 섞여 있었다. 도경은 한참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지. 그 욕심 때문에 아내도 잃고 아들도 잃고 결국 손자도 외면했어. 이제야 깨달았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서현은 눈을 감았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고통이 쉽게 사라지진 않았다. 저희는 늘 남이었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친구들에게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컸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도경은 고개를 숙였다. 안다. 이제라도 내가 갚아야지. 늦었지만 반드시. 그날 밤 도경은 서재에 앉아 아들의 다이어리를 다시 꺼내 읽었다. 아버지, 제발 라온을 지켜주세요. 제 전부입니다. 짧은 글귀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펜을 들어 일기장 마지막 장에 답을 적었다. 지우야, 이제 아버지가 약속을 지킨다. 라온을 지키고 서연을 지키겠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러나 세 사람의 평화가 오래 가진 않았다. 장미정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세상이 등을 돌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독을 품고 있었다.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그녀에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더 위험했다. 하루는 라온이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낯선 여자가 골목에 서 있었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너 라온이지? 네. 너는 내 엄마랑 여기 있으면 안 돼. 내 아빠는 내 남편이었어. 내가 뭔데 다 가져가. 라온은 겁에 질려 집으로 뛰어갔다. 숨이 차서 문을 닫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어떤 아줌마가 저보고 여기 있으면 안 된대요. 서현은 곧바로 밖으로 나가 주위를 둘러봤지만 이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밤 도경은 분노에 떨었다. 그 여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제 끝내야겠다. 며칠 뒤 재단 출범식이 열렸다. 수많은 기자와 시민들이 모인 자리였다. 도경은 단상 위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 가족은 아들 지우의 뜻을 따라 이 재단을 세웁니다. 다시는 누군가 안전하지 못한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속에서 박수가 울려 퍼졌다. 서현과 라온은 무대 옆에 앉아 있었다. 라온은 긴장한 듯 손을 꼭 쥐었지만 눈빛은 당당했다. 그런데 그 순간 뒷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거짓말이에요. 장미정이었다. 그녀는 미친 듯한 눈빛으로 앞으로 나와 소리쳤다. 저 아이는 내 남편의 아들이 아닙니다. 다 거짓입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다. 라온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현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끌어안았다. 도경은 단호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장미정, 그만해라. 내가 저지른 일은 이미 다 드러났다. 이제는 아이까지 상처 주려 하느냐. 아이? 저런 아이가 내 눈앞에서 웃는 게 더러운 거야. 내가 가진 걸 다 빼앗겼는데 왜 저 아이는 다 가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말은 곧 군중들의 야유 속에 묻혔다. 그만해라.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서현과 라온의 편에 섰다. 행사가 끝난 후 라온은 도경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저는 진짜 잘못한 게 없죠? 그럼.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잘못한 건 어른들이지. 넌 아빠와 엄마가 사랑해서 태어난 아이야. 라온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서현은 혼잣말을 했다. 지우야, 당신이 보고 있다면 알겠지?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아. 사람들이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당신의 뜻이 드디어 세상에 닿았어. 도경은 창밖 하늘을 보며 두 손을 모았다. 아들아, 이제는 안심해라. 내 아버지가 지키고 있으니. 라온은 학교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 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장미정이 골목에서 건네던 차가운 말, 출범식에서 퍼부은 독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이는 종종 잠결에 몸을 움찔하며 중얼거렸다. 엄마, 저 아줌마 또 오면 어떡해요? 서현은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서현의 눈빛은 불안했다.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아이의 두려움을 온전히 걷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며칠 뒤 도경은 회사에서 긴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다 문득 아들의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지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들아, 이제는 내가 남긴 아이가 내 곁에 있다. 하지만 아직 세상이 완전히 인정해주진 않는다.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지켜내야겠다. 그는 결심했다. 아이와 서현을 세상 앞에 더 당당히 세우기로. 며칠 후 재단은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노동자 가족들이 초대되었고 동네 주민들도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무대에선 합창단 아이들이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라온도 무대 옆에서 그림 전시 코너를 맡았다. 그는 색연필로 안전한 다리, 웃는 사람들을 그려냈다.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이 아이가 그렸다고요? 참 밝네. 색감이 따뜻하네요. 그 말에 라온은 수줍게 웃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구석에서 낮고날 선 목소리가 들렸다. 저런 그림이 무슨 소용이야. 현실은 다 거짓인데.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자 장미정이 검은 옷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 뭔가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다. 이걸 보세요. 저 아이는 내 남편의 아들이 아니에요.
증거가 여기 있어요. 순간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웅성거렸다. 라온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손에서 연필이 떨어졌다. 서연이 달려와 아이를 감싸 안았다. 이제 그만하세요. 아이 앞에서 이런 짓을 계속해야 속이 풀리나요? 장미정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속이? 내 인생이 다 무너졌는데 누가 책임져? 왜 저 여자와 저 아이는 웃는데 나는 이렇게 돼야 하냐고. 그 목소리는 슬픔이자 분노였지만 동시에 자신이 만든 덫에 빠져 허우적대는 소리였다. 도경은 단상 위로 올라섰다. 장미정, 그만해라. 내 분노가 누구를 향하는지 알겠다. 하지만 잘못됐다. 내가 미워해야 할 건 우리 가족이 아니다. 내 안의 욕심이지. 군중 속에서 맞아. 라는 외침이 나왔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그녀 편이 아니었다. 장미정의 손이 떨렸다. 종이 뭉치는 바람에 흩날려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 종이들은 허술한 거짓 서류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등을 돌렸다. 그녀는 허공에 대고 외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행사가 끝난 뒤 라온은 도경에게 울먹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왜 저 아줌마는 저를 그렇게 미워해요? 저는 그냥 아빠 아들이고 싶었을 뿐인데. 도경은 아이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라온아, 내 잘못이 아니다. 그 사람은 욕심과 외로움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거야. 하지만 내 삶은 다르다.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받고 있다. 내 아빠도 내 엄마도 그리고 이제는 할아버지도.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 앞으로도 웃을 수 있죠? 그럼. 내가 웃을 때마다 아빠가 하늘에서 함께 웃을 거다. 그날 밤 서연은 도경에게 속삭였다. 저 여자가 계속 우리를 괴롭히면 어쩌죠? 아이가 또 상처받을까 두려워요. 도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두렵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겠다. 끝까지 지켜내겠다. 그리고 그날 밤 도경은 처음으로 아내 영정 앞에 무릎 꿇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원했던 건 화려한 집도 큰 회사도 아니었어.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거, 웃는 거 그것뿐이었지.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다. 우리 지우가 남긴 아이, 내가 목숨 걸고 지키마. 촛불이 흔들렸다. 그 불빛이 마치 대답하듯 따뜻하게 일렁였다. 며칠 뒤 라온은 학교에서 작은 상을 받았다. 그림으로 희망을 전한 어린이라는 이름의 상장이었다. 무대 위에 오른 라온은 잠시 머뭇거리다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한라온입니다. 아빠는 지금 하늘에 계세요.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울지 않고 웃으면서 살 거예요. 순간 강당 안에 큰 박수가 울려 퍼졌다. 도경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아들아, 내가 남긴 씨앗이 이렇게 자라났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키고 있다. 장미정은 세상 모두가 자신을 버렸다고 느꼈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 허무하지는 않았다. 그땐 적어도 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손에 쥔 건 분노와 집착뿐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다 무너졌어. 그런데 왜 저 여자와 저 아이는 웃고 있지? 왜 나는 이렇게 추락했는데 저들은 행복하지? 밤이면 술로 속을 달래다가도 이내 분노가 다시 솟구쳤다. 머릿속엔 오직 하나, 저들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어느 날 서연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식당에서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골목이 어둑했고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다. 그 순간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다. 이서연 씨. 차가운 목소리. 돌아보니 장미정이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서현은 담담히 물었다. 왜? 내가 다 빼앗겼으니까. 너 때문에 내 자리가 사라졌어. 아니에요. 자리를 잃게 한 건 본인이에요. 욕심 때문에 사랑을 놓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장미정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사랑? 돈 없으면 사랑이 무슨 소용인데. 나는 체면을 지켜야 했어. 근데 너는 뭐야? 그저 평범한 서점 주인 주제에 내 남편의 사랑을 다 가져갔잖아. 말끝이 떨렸지만 그 속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서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단호히 말했다. 다시는 우리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발. 그러나 장미정의 귀에는 그 말이 닿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미움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도경은 재단 건물에서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라온이가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도경과 서연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 침대 위에서 라온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과호흡,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의사는 말했다. 아이 마음에 큰 상처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곁에서 따뜻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서현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울었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미안해, 아들아. 라온은 힘없이 속삭였다. 엄마, 저 그냥 사라지면 다 편할까요? 그 말에 서현의 심장이 찢어졌다. 아니야. 그런 말 다시 하지 마. 넌 살아야 해. 넌 웃어야 해. 내 아빠가, 할아버지가,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도경도 아이 손을 잡았다. 굵은 손에서 뜨거운 열기가 전해졌다. 라온아,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다시는 널 울리지 않겠다. 내 아빠의 피, 내 목숨 걸고 널 지킬게. 아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이에요? 그래. 이제는 어떤 폭풍이 와도 널 혼자 두지 않겠다. 며칠 뒤 도경은 결심했다. 더 이상 장미정을 방치할 수 없다고. 그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내 아들 지우는 생전에 사랑하는 여인과 아이가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외면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숨기지 않는다. 라온은 내 손자다. 서현은 내 가족이다. 누가 뭐라 해도 바뀌지 않는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다. 장미정 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경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 여인은 이미 우리 가족을 해치려 했다.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 나보다 약한 이를 괴롭히는 행위는 절대 세상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군중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장미정은 이 발표를 TV로 보며 절규했다. 내가 졌다고? 아니, 아직 아니야. 마지막까지 싸워야 해. 그러나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그녀의 말은 이제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그녀의 분노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불씨가 되었다. 라온은 조금씩 회복해갔다. 새 이름으로 불리며 새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노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어딘가엔 불안이 남아 있었다. 도경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아이 곁에서 보냈다. 하루는 도경이 아이에게 물었다. 라온아, 내 꿈은 뭐니?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저는요, 아빠처럼 멋진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냥 큰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안전한 집, 안전한 다리를 짓고 싶어요.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고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요. 도경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그게 진짜 아버지의 뜻이었지. 내가 그 꿈을 이어다오.
할아버지는 내 뒤에서 힘껏 밀어줄게. 시간은 흘러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름하여 멈출 권리 운동이었다. 현장에서 위험을 느끼면 누구든 일을 멈출 수 있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운동이었다. 노동자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회장님 덕분에 이제는 목숨 걸고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존중받는 기분이에요. 그들의 눈빛 속에서 도경은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지우가 살아있었다면 바로 이런 세상을 원했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고등어 조림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고 김치찌개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라온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요리 점점 더 맛있어져요. 서현도 웃었다. 정말 그래요. 이젠 제가 배워야겠네요. 도경은 그 웃음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집 같다. 이제야 가족 같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모든 고난과 아픔은 끝났다. 그리고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라온은 점점 웃음을 되찾아갔다. 새 학교에선 더 이상 없는 아이 취급을 받지 않았다. 친구들과 뛰어놀고 그림을 그리며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아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밤마다 꿈속에서 장미정이 나타나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넌 내 남편의 아들이 아니야. 넌 잘못 태어난 애야. 꿈에서 깨어난 라온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서현은 그런 아이를 끌어안으며 토닥였다.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른들의 욕심이 잘못된 거지. 그러나 아이의 눈빛 속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본 도경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아들아, 내가 남긴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한다. 내가 더 단단히 잡아줘야겠구나. 며칠 후 재단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다. 노동자 가족들이 모이고 아이들의 그림이 벽에 걸렸다. 라온의 그림도 있었다. 안전한 다리라는 제목이었다. 다리 위에서 웃는 사람들, 서로 손을 잡고 건너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말했다. 아이가 참 깊구나. 저 작은 손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다니. 라온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속으로는 자랑스러웠다. 그때 낯선 그림자가 나타났다. 장미정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차갑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속삭였다. 아직도 저기 있네. 이제 그만하지. 그러나 장미정은 군중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라온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 아이는 내 남편의 피가 아니야. 모두 속고 있어.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 앞에서 왜 저러나. 이제 그만 좀 하라지. 라온의 어깨는 떨리고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서현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듣지 마. 너는 아빠의 아들이 맞아. 내가 우리의 자랑이야. 하지만 아이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도경은 천천히 걸어 나와 단호하게 말했다. 장미정, 이제 그만해라. 내 분노로 가장 상처받는 건 이 아이야. 내가 미워해야 할 건 우리가 아니라 내 안의 욕심이야. 군중 사이에서 박수가 울려 퍼졌다.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라온은 도경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저 진짜 괜찮을까요? 자꾸 아줌마가 떠올라서 무서워요. 도경은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라온아, 넌 잘못한 게 없다. 내가 태어난 건 축복이다.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할아버지는 다 안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널 지켜줄 테니까. 라온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죠? 할아버지 약속이에요?
그래. 평생 약속이다. 서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밀려왔다. 그날 밤 도경은 혼잣말을 했다. 아들아, 내가 지켜달라던 부탁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나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창밖에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하늘에서 지우가 내려다보는 듯 따뜻하게 방 안을 비췄다. 밤은 깊었지만 장미정의 눈은 잠들지 못했다. 좁은 방, 어지러운 술병, 탁자 위에 흩어진 빛 독촉장. 그녀는 벽을 노려보다가 주먹을 쥐었다. 안 돼. 저들이 웃는데 나는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 마지막까지 싸워야 해.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자신이 잃은 건 사랑도 가정도 체면도 아니었다. 욕심이 빼앗아간 것이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 며칠 후 서현과 라온은 동네 도서관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아이들이 그린 안전한 세상 그림을 모아둔 자리였다. 라온의 그림도 걸려 있었다. 친구들이 라온아, 내 그림 멋지다. 하며 웃어주자 아이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그때였다.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장미정이 나타난 것이다. 검은 외투 차림,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또 왔어. 이젠 그만하지. 그러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흔들었다. 이걸 봐요. 이 아이는 가짜예요. 저 여자는 내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예요. 순간 아이들이 겁에 질려 웅성거렸고 라온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서현이 아이를 끌어안았다. 제발 아이 앞에서 그만하세요. 그러나 장미정은 멈추지 않았다. 왜? 내가 잃은 게 얼만데. 나는 다 잃었는데 너희는 왜 웃고 있냐고. 그 소동을 듣고 도경이 달려왔다. 그는 단상 앞으로 서서 단호히 외쳤다. 장미정, 이제 그만해라. 더는 누구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소리칠수록 불쌍해지는 건 너 자신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다. 아니야. 난 억울해. 나는 내 남편을 사랑했는데 왜 나는 버려져야 했어? 왜 저 여자는 인정받고 나는 추락해야 했냐고. 그 목소리엔 원망과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라온이 도경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 아줌마는 왜 저렇게 화내요? 제가 태어난 게 잘못인가요? 그 말에 사람들의 눈가가 젖었다. 도경은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 말했다. 아니다, 라온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잘못한 건 어른들의 욕심이야. 넌 아빠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다. 내가 있어야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맞아, 아이는 죄가 없어. 하고 외쳤다. 장미정은 흔들렸다. 손에 들린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러나 곧 다시 이를 악물었다. 아니야, 나는 질 수 없어. 끝까지 싸워야 해. 그녀는 비틀거리며 나가버렸다. 그날 밤 도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지우야, 내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내 아들과 내 아내를 내가 지킬게.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진 속 지우의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며칠 뒤 재단의 큰 행사가 열렸다. 안전한 현장, 행복한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노동자 가족, 학생들, 기자들이 모였다. 무대 한쪽에는 라온이 그린 대형 그림이 걸려 있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아이의 재능을 칭찬했다.
그때 또다시 장미정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종이도 가방도 없이 맨손으로 서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가 중얼거렸다. 도경은 단상 위에서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 이제 끝내자. 더는 싸울 이유도 없다. 내가 잃은 건 욕심이지 사랑이 아니었다. 그걸 이제라도 받아들여라. 장미정의 무릎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누구도 그녀를 조롱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민의 눈길을 보냈다. 라온은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다. 저는 아빠의 아들이 맞아요. 그리고 엄마와 할아버지가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군중의 마음을 울렸다. 긴 박수가 터져 나왔고 도경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래, 이게 끝이다. 이제는 웃자. 이제는 살아가자.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을 맞았다. 고등어가 지글거리고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라온은 젓가락을 들며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오늘 진짜 통쾌했어요. 저 이제 더는 무섭지 않아요. 도경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잘했다. 내가 용기를 낸 덕분에 우리가 이긴 거야. 서현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아픔은 많았지만 결국 우리 셋이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도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집 같다. 이제야 아들이 남긴 부탁을 지킨 것 같다. 창밖엔 달빛이 따뜻하게 흘러내렸다. 마치 지우가 웃으며 그들을 지켜보는 듯 했다. 그날 밤 도경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렸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다. 아들이 생전에 남긴 목소리, 아버지, 다온과 설인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음성이 귓가에 다시 울려왔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지우야, 이제 알겠다. 내가 지키려던 게 무엇인지. 내가 원하던 건 돈이 아니었어. 바로 이 가족,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결심의 눈물이었다. 며칠 뒤 재단 대강당에서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름의 행사가 열렸다. 건설 노동자 가족, 학생, 지역 주민까지 수백 명이 모였다. 무대 위에는 윤호의 달이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사람들이 속속 모여드는 가운데 도경은 서현과 라온의 손을 꼭 잡고 단상에 올랐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아들 지우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손자 라온의 꿈으로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합니다. 군중 속에서 박수가 울려 퍼졌다. 라온은 긴장했지만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서현은 눈물이 글썽였지만 꾹 참았다. 하지만 그때 다시 장미정이 나타났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광기와 집착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오며 소리쳤다. 이건 다 거짓이에요. 저 아이는 가짜예요. 나는 남편의 진짜 아내였어요. 내가 버려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순간 대강당 안이 술렁였다. 아이들은 놀라서 엄마 뒤로 숨었고 사람들은 혀를 찼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이제는 좀 불쌍하다. 도경은 천천히 장미정을 바라봤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더 이상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장미정, 이제 그만해라. 내가 잃은 건 우리가 아니라 너 자신이다. 내가 끝내 붙잡은 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었다. 그러자 장미정은 울부짖었다. 욕심? 아니야. 나는 단지 인정받고 싶었어. 나도 사랑받고 싶었단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였고 동시에 고백이었다. 순간 객석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는 동정이 아니라 피곤한 눈빛이었다. 그때 라온이 할아버지 손을 놓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대강당 안을 울렸다. 저는 아빠의 아들이 맞아요. 엄마가 지켜주고 할아버지가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순간 군중이 술렁였다. 작은 아이의 용기 있는 외침에 사람들의 눈가가 젖었다. 어떤 이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대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다. 장미정은 그 소리를 견디지 못했다. 두 귀를 막고 흔들리며 울부짖었다. 아니야,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그러나 그 순간 이미 판세는 기울어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라온과 서현 그리고 도경에게 향했다. 도경은 단상에서 내려와 장미정 앞에 섰다. 장미정, 이제 멈추자. 내가 이렇게 소리칠수록 불쌍해지는 건 너 자신이야. 너를 불행하게 만든 건 우리 가족이 아니라 내 안의 탐욕이야.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이라도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 마음도 조금은 편해질 거다. 하지만 장미정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까지 싸울 거야. 그녀는 결국 경비원들에게 붙잡혀 끌려나갔다.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고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더 이상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행사는 다시 이어졌다. 도경은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여러분 보셨죠? 욕심은 결국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안전으로,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군중이 박수로 화답했다. 라온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서현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도경의 마음속에 뜨거운 확신이 자리 잡았다. 이제는 끝났다. 아들이 남긴 부탁, 나는 지켰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따뜻한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라온은 젓가락을 들며 웃었다. 할아버지, 오늘 진짜 멋있었어요.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도경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라온아. 이제는 웃자. 이제는 너의 세상이야. 서현도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제 우리 가족이 진짜로 완성된 것 같아요. 창밖에는 별빛이 반짝였다. 마치 지우가 미소 지으며 세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 했다. 장미정이 끌려나간 뒤 대강당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였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진짜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지. 라온은 무대 앞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다. 아이의 눈동자는 떨렸지만 목소리는 맑고 분명했다. 저는 잘못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아빠가 저를 사랑했어요. 엄마도 할아버지도 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그 순간 대강당 안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잘했다, 아이야. 하고 외쳤다. 박수 소리는 천장을 흔들고 아이의 작은 가슴에 커다란 힘이 되어주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도경은 서연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내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끝까지 아들의 진심도 몰랐을 거다. 이제야 알았다. 돈도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남는 건 사람 가족이더라. 서현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계속 곁에 있던 거예요. 아드님이 남기신 사랑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던 거죠. 라온은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맞죠? 도경은 아이를 끌어안고 크게 웃었다. 그렇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내가 내 손자라는 게 세상 그 무엇보다 자랑스럽다. 며칠 뒤 장미정은 더 이상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라온을 기억했다. 아버지를 지켜달라던 아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울던 모습.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도경은 중요한 결심을 내렸다. 그는 그룹의 모든 경영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신 아들의 이름을 딴 안전재단을 크게 확장했다. 기부금은 노동자 가족의 장학금으로 쓰였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멈춤 버튼이 지급됐다. 손 하나만 누르면 작업이 즉시 중단되도록. 그 소식은 사람들을 울렸다. 아이고, 이제야 제대로 하는구먼. 늦었지만 그래도 참 잘했네. 라온은 새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다. 더 이상 사생아라 불리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저 라온을 그림 잘 그리는 친구라고 불렀다. 담임 선생님은 학부모 모임에서 말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를 얻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울타리죠. 서현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지우야, 내가 원하던 세상 우리가 조금은 만들고 있어. 그날 밤 도경은 다시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 지우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도경은 술 한 잔을 따라 놓고 혼잣말을 했다. 지우야, 이제 됐다. 내가 지켜달라던 두 사람, 내가 끝까지 지킬 거다. 너는 걱정 말고 편히 쉬어라.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은 따뜻했다. 마치 아들이 그리고 하늘이 그의 등을 다독여주는 듯 했다. 마지막으로 라온이 일기장에 글을 적었다. 오늘은 할아버지와 엄마랑 같이 밥을 먹었다.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아빠, 우리를 보셨죠?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그 일기장은 서툰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무너졌던 가정은 다시 세워졌다. 돈보다 체면보다 욕심보다 더 큰 힘은 결국 사랑과 가족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